간호사가 줄어야 하는 이유. 이전 수간호사 영상의 통계치를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면은 이번 영상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길 간호사를 조금 조절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풀어나가 볼 건데 네. YG님이 저한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호사를 줄여야 된다. 간호학과를 줄여야 된다. 아, 제가 YGM 유행어잖아 그거. 간호학과 줄여야 된다고.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에요 저는. 간호학과가 더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은 편입해서 2년이면 간호사가 된다 이런 정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교육의 이 평준화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3년제들을 다 4년제로 바꿨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2년 편입을 하면 편입해서 2년만 공부하면은 뭐 간호사가 된다? 이거 완전 모순이거든 이거. 앞에 말을 완전히 멍청이로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간호사를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면허증 소지자를 더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요. 취업하는 것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는데 왜 면접을 보고 잘라내고 우수한 인원만 뽑나, 이거부터 좀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 병원에 그렇게 간호사가 없으면은 이 사람들을 왜 걷어내나. 빠지면 바로 들어가도록 많이 받아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튼 병원에서 그렇게 추려서 넣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간호사 일이 너무 힘든 거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내가 혼자 봐야 될 환자도 너무 많고. 또 나가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이만큼 간호사도 양성해놨어. 또 들어와. 또 나가. 이 식이거든요. 인풋 아웃풋이 너무 일정하게. 그래서 이걸 유지하겠다는데 병원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면 되잖아. 근데 병원은 그러지가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간호사 고급 인력이거든요. 간호사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뭐 이렇게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3교대에다가 환자도 봐야 돼. 근데 환자를 보는 게 그게 그냥 아무나 하는 그런 일이냐. 그런 것도 아니야.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4년 동안에 공부를 해서 들어온 일인데 그 1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왜 간호학과를 줄여야 되느냐. 이 간호학과를 줄이면 이제 면허증 소지자들이 좀 적겠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간호사를 받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간호사들 있죠.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간호사는 거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부품 갈았다가 빠져나오는 거 다시 내년이면 바로 채우는데 아무래도 신규들이 굉장히 값싸지 않겠어요? 그 10년차, 20년차 이런 사람들보다. 프레시하고 뭐 빠릿빠릿 체력적으로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간호사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더 이상의 어떤 소모품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둘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취업이 잘 되기 위해 때문에 간호사를 택한 게 거의 80~90% 이유예요. 하지만 간호학과를 줄인다. 그 다음에 취업도 어렵다. 이러면 정말 간호사를 원하는 사람들, 진짜 진실된 사람들, 진짜 나이팅게일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진짜 나이팅게일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환자한테도 좋아. 그리고 계속 오래 버틸 거 아니야. 이게 건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정받고 돈 많이 받고 일석이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비판이 생길 것 같아요. 간호학과 직원 당시가 우리가 수혜를 입었던 당사자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그런 걸 입고 나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 하는 거다. 그런 소리를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못된 거를 고쳐나갈 생각이면 좋은데 예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트집 잡을 생각이면은 그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YG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직원하면은 좋지 않냐. 다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을 조금 깊게 생각 안 하면은 이런 게 있는지도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량이죠. 물량전. 많이 배출해서 메꾼다 공백을. 그리고 많이 나가면은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이 메꾼다. 그리고 더 많이 나가면은 더 뽑아가지고 그걸 또 메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악순환이지. 많이 나가고 그 나간 만큼 새로운 사람을 채우면은 이제 양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적인 문제, 의료는 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고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행태를 보면은. 제가 피부에 와닿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간호사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있고 4년 동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간호받고 싶어요? 저는 4년제입니다. 이게 간호라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의대 2년 다녀서 의사 된 사람, 아니면 6년 교육과정 다 마친 사람, 누구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믿음이 가겠어요? 당연히 6년 아니겠니, 이거는? 간호사는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어떤 오더를 내는지 이런 거 다 이해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 시키는 대로 공장 찍어내듯이 그냥 주사 주고 막 해. 어떻게 되겠노? 지금 4년 공부한 사람들도 지금 에피네프린을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고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큰 사건 나오고, 최근에 또 뭐야? 백내장, 백내장 수술 항생제 관련 예. 항생제 그 투여하면 안 되는 거. 근데 거기 뭐 세파게가 어쩌고 저쩌고 안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안티면 같은 안티 아닌가 하면서 띡 줘봐요. 이런 사고가 나는데 뭐 2년 했는 사람, 4년 했는 사람, 6년 했는 사람, 간호사, 의사 이렇게 나눴던 거는 분명히 질적인 어떤 의학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4년 하는데 실습 시간 채워야 돼서 방학 때도 하죠. 근데 2년 편입 어떻게 할래? 실습 어떻게 할래? 바이탈로 어쩌는 거죠 이제. 바이탈도 못하는 거야. 저는 실습이 아무리 바이탈 기계에 뭐 환자 델리버리용에 그냥 그런 뭐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실습 시스템에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만은, 최소 그래도 병원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긴장감 정도는 그래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2년 동안 어떻게 할래 이거를? 방학 없는 거죠. 없어. 방학도 뭐 없고 하루도 없어. 밤에는 실습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뭐 새벽에 잠자고. 그리고 배울 게 좀 많냐고. 잠도 침대에서 못 잘 것 같아요. 네. 버스에서 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평가하려면은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음. 처음부터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와닿고 진짜 이 정도 문제가 클 줄 몰랐다 해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가하는 것 중에서는 이런 게 조금 커지다 보니까 더 커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그래도 조금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다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발을 하면서 좀 보여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봐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저 새끼들 뭐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두 박쇼 돼가지고 다음부터 빡빡이 둘이 나와갖고 출근 어떻게 해요? 모자 쓰고 출근할 수 없는데. 출근이 좀 강렬해질 뿐이지 뭐. 근데 진짜 이걸 들으면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뻗는데 그 문제가 더 악화됐다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네.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나 둘 짚어보면은 진짜 그게 맞다 사실은. 이런 예는 또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무언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실책이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떠오를 거예요. 네. 우리 그 최저 이제 요지는 현재 일하는 간호사를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배출할 간호사를 어느 정도 조금 통제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이 제시되는 게 학과를 줄여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시험 난이도를 조금 강화해가지고 합격률 자체를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년 간호사 합격률이 항상 90%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기회는 일단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하고 네네. 이제 그 시험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수능도 난이도로 매년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난이도를 조정해가지고 조금 수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근데 이게 국시 난이도를 높인다라는 게 밝혀지면 애초에 간호학과를 지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순기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4년 동안 개빡세게 해서 국시는 개 어려워가지고 다 떨어지면 그 4년 동안 투자했던 그 젊은들이 너무 희생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 지금 상황에서 간호학과를 한 번에 줄여버리자, 이거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피해가 크죠. 막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충하는 목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합격률이 조금 낮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고
간호학과 입학하는 걸 조금 고민해보고 지원자가 줄어든 추세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그렇죠, 줄여나가면은 조금 단계가 맞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장갑이 얘기가 좀 일리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싹 할 수는 없거든. 전국에 간호학과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노 지금. 매년 2만 명 정도 이제 신규 간호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건복지부나 병원 간호사회 같은 뭐 조사에 따르면은 신입 간호사의 1년 안에 이직률은 5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일단 2015년부터 50%였던 건 아니지만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50%에 육박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직률 높으면은 이제 처우 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 이런 걸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매년 이직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수치만 본다면은 그렇지. 일단은 매년 간호사가 2만 명씩 추가로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력들이. 생각해보면은 인력은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대학병 같은 경우에는 합격은 했는데 이제 일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기다리는 돼. 웨이팅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1년이나 하는 곳도 있기도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인력이 부족하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인력이 얼마나 남으면은 그 웨이팅을 하느냐. 거의 뭐 식당 가서 줄 서서 먹는 것처럼 그렇지. 줄 서가지고 1년 동안 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줄 서 있는 거잖아요. 아, 날카로운 지적인데. 뭐 중소병원은 뭐 1년만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도 있지만은 잠깐 그건 좀 제쳐두고